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복잡하고 충격적인 사태를 파헤쳐 볼 겁니다. 바로 2026년 중동의 지형을 말 그대로 완전히 뒤바꿔버린 거대한 분쟁, 2026년 이란 미국 전쟁에 대한 해설입니다. 이 엄청난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 내막을 하나하나 짚어보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죠. 도대체 왜 수십 년 동안이나 아슬아슬하게 그림자 속에서 유지되던 대리전 양상이 2026년에 와서 갑자기 파괴적인 전면전으로 폭발해버린 걸까요? 이 거대한 위기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려면 바로 이 질문부터 던져봐야 합니다. 오늘 해설에서 살펴볼 핵심 순서입니다. 첫 번째, 전쟁의 발발부터 시작해서 수십 년간 쌓인 갈등의 역사, 전쟁에 불을 붙인 도하선, 얽히고 설킨 교전국들,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든 호르무즈 해협 사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전과 불확실한 미래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2026년 전쟁의 발발 상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전쟁이 평화협상이 한창이던 와중에 아주 갑작스럽게 시작됐다는 건데요.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에픽 퓨리 작전이라는 암호명 아래 대규모 기습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단순한 군사적 타격이 아니었어요. 이란 체제의 심장부인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를 직접 겨냥한 전례 없는 참수 작전이었습니다. 외교의 이면에서 완전히 허를 찌른 거죠. 두 번째, 수십 년간의 갈등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요? 양국의 뿌리 깊은 불신, 이건 절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흐름을 한번 보시죠. 1953년 모사데크 총리를 축출한 쿠데타부터 1979년 이슬람 혁명과 444일간의 끔찍했던 미 대사관 인질 사태, 그리고 2018년 미국의 이란 핵탑의 일방적 탈퇴를 거쳐 2025년 이른바 12일 전쟁까지 이어집니다. 정말 숨막히는 역사적 앙금과 이란의 핵개발 야망을 둘러싼 끊임없는 힘겨루기가 2026년이라는 거대한 시한폭탄을 만들어낸 겁니다. 세 번째, 전쟁의 도화선입니다. 터져버린 시한폭탄에 불을 붙인 결정적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최악의 결과로 치달은 과정을 볼까요? 첫 번째 도화선은 2025년 6월, 이스라엘이 10일 전쟁 당시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하면서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다 2026년 1월, 이란 내부에서 보안군이 대규모 시위대를 유혈 진압하는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 달 뒤인 2월, 제네바 평화협상마저 완전히 결렬되고 맙니다. 외교의 창이 쾅 닫혀버린 거예요. 이 사태는 결국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미군이 중동으로 급파되는 상황으로 직접 이어지게 됩니다. 당시에 미국과 이스라엘 지도부가 내세운 핵심 명분은 명확했습니다. 바로 실존적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는 거였죠. 이란이 당장이라도 핵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핵 브레이크아웃 능력을 갖췄다는 정보가 쏟아지자 선제 타격 외에는 답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어느 한쪽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양측이 각자 어떤 논리로 이 거대한 충돌의 방아쇠를 당겼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번째, 교전국과 다면전. 이제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두 나라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동맹의 거미줄이 얽혀 있었거든요. 한쪽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서 있고 반대편에는 이란을 필두로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아말운동, 예멘의 후티 반군, 이라크 민병대까지 합세한 이른바 저항의 축이 뭉쳤습니다. 단일 국지전이 아니라 여러 국경을 넘나드는 거대한 다면전이 한순간에 형성된 겁니다. 개전 첫 주에 벌어진 혼란은 말 그대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기습을 당한 이란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보복 미사일과 드론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이스라엘 본토는 물론이고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에 흩어져 있는 미군 기지들, 심지어 지중해 멀리 키프로스에 있는 영국군 기지까지 무차별적인 타격을 입으며 전쟁은 순식간에 확전되었습니다. 여기서 진짜 심각한 점은 이 확전이 군사시설만 노린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발사된 미사일 중 일부는 튀르키예 상공까지 날아가서 나토 방공망에 요격되는 아찔한 상황을 연출했고요. 게다가 두바이에 있는 아마존 데이터 센터나 카타르의 핵심 가스 시설 같은 민간 기술, 에너지 인프라까지 처참하게 파괴됐습니다.
전장의 군과 민간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다섯 번째, 호르무즈 해협과 경제입니다. 이 전쟁이 우리 삶에까지 직격탄을 날린 결정적 이유죠. 이 사태의 파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호르무즈 해협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꼭 아셔야 합니다. 이곳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숨통을 쥐고 있는 절대적인 해상 요충지예요. 개전과 동시에 이란이 이곳 통행을 엄격히 제한하려 했고 미 해군이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으로 해상 봉쇄를 단행하면서 맞붙었죠. 그 결과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상상할 수 없는 충격파가 번져나갔습니다. 당시 해상 물류 업계가 겪은 패닉을 숫자로 보면 훨씬 확 와닿으실 겁니다. 하룻밤 사이에 선박에 붙는 전쟁 위험 보험 할증료가 최대 0.4%까지 폭등했어요. 이걸 실제 돈으로 환산해 볼까요? 초대형 유조선이 해협을 한번 지날 때마다 무려 25만 달러, 엄청난 추가 비용이 깨진다는 뜻입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석유의 대동맥이 꽉 막혀버린 셈이죠. 이런 물류 대란은 끔찍한 경제적 나비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석유 공급망 붕괴로 전 세계적인 연료 가격이 미친 듯이 치솟았고 그게 식량 운송비를 울리면서 글로벌 식량 위기까지 촉발했죠. 전쟁에 쏟아부은 돈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스라엘 한 나라에서만 단기간에 115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불타 없어졌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쉘 같은 거대 석유 기업들은 이 에너지 위기 속에서 수십억 달러의 막대한 이익을 거둬들이는 역설적인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휴전과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40일 동안이나 중동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었던 파괴적인 전투는 국제사회의 필사적인 압박 끝에 4월 8일 임시 휴전이 발효되면서 일단 멈춰섰습니다. 이어서 5월 6일에는 미국과 이란의 마쿠 대화 덕분에 최고조에 달했던 호르무즈 해상 작전도 일시 중단됐죠. 하지만 이게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양측 모두 국내 외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채 도저히 쉽게 물러설 수 없는 아주 위태로운 교착 상태에 갇혀 있거든요. 이 상황을 보여주는 최근 자료들을 보면 분위기가 얼마나 살얼음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양국 수도 모두 치솟는 물가와 엄청난 피해 때문에 거센 국내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도 양측 지도부들은 오히려 우리가 상대방을 압도했고 전력적 승리에 다다랐다고 굳게 믿고 있는 듯 합니다. 휴전선이 언제 다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불씨가 아직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뜻이죠.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아직 이 파괴적인 충돌의 흙먼지가 다 가라앉지도 않았는데 중동의 지정학적 지형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재편되어 버렸습니다. 이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운 휴전선 너머 2026년 이후의 중동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전 세계의 장기적인 지정학적 지도는 결코 전쟁 이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속 주시하면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다시 명확한 해설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